안녕하십니까, 보험멘토입니다. 보험료를 매달 성실히 납부하시면서도 정작 내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 특약은 보험료 대비 보장 범위가 매우 넓어서 소위 가성비 특약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바로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입니다. 단순히 남의 물건을 파손했을 때만 쓰는 게 아니라 예기치 못한 사고로부터 내 자산을 지키는 강력한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자기부담금 0원으로 만드는 법부터 우리 집 누수 수리비까지 챙길 수 있는 고급 정보까지 모두 가져가시게 될 겁니다. 먼저 이 특약의 개념부터 명확히 짚어보겠습니다. 타인의 신체에 장애를 입히거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 책임을 져야 할 때 보험사가 대신 보상해주는 상품입니다. 약관을 살펴보면 타인의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 책임, 또 피보험자가 살고 있는 주택과 집주인이라는 거죠. 피보험자가 임대 등을 통해 주거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주택 중 증권에 기재된 주택, 임대준 집에 증권상 기재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에서 일어난 우연한 사고, 쉽게 누수사고가 가장 흔하게 발생할 수 있겠죠. 이런 사고들도 배상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실제 사례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거주하시는 분들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누수사고로 인한 아랫집 피해 보상, 길을 걷다가 실수로 누군가 타인을 툭 치게 돼서 타인의 스마트폰을 파손하게 된다든지, 자전거 주행 중에 발생한 사고도 배상이 가능합니다. 심지어는 우리 반려견이 타인을 다치게 했을 때 발생하는 치료비까지 보장 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일상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실수들이 사실은 모두 보험의 보호 아래에 있는 셈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전문적인 팁이 있습니다. 보통 일배책의 대물사고 시에는 약 20만 원의 자기부담금이 발생합니다. 가입 시기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최근 판매되는 상품은 대물은 20만 원, 누수는 50만 원이 자기부담금이 설정이 됩니다. 하지만 가족 중에 2명 이상이 이 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수치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길을 가다가 타인의 물건을 실수로 파손을 해서 수리비가 100만 원이 나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남편만 가입된 경우는 실제 손해액 100만 원에서 대물은 자기부담금이 20만 원이니까 20만 원을 뺀 80만 원이 보상이 되겠죠. 그럼 내 돈 20만 원이 나가야 합니다. 근데 부부가 중복으로 두 군데에 가입한 경우는 비례보상합니다. 비례보상 원칙에 따라서 각 보험사가 산정한 보상액의 합계액 범위 내에서 실제 손해액을 보상합니다. 결과적으로 내 주머니에서 나갈 자기부담금 20만 원이 상쇄가 되어서 100만 원 전체를 보상받게 될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아주 오래전에 가입해서 자기부담금이 아예 없는 일배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분들이 부부인데 추가로 또 가입을 하는 건 자기부담금이 없으니까 불필요한 보험료 낭비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가족 전체의 증권을 반드시 먼저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가족 일상배상 책임이죠. 가족은 어디까지가 가족일까? 약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피보험자 본인. 당연하겠죠. 두 번째는 피보험자의 배우자 가능하고요. 내가 일배책이 있으면 우리 배우자가 밖에서 실수로 누군가를 다치게 하거나 또는 누군가의 물건을 파손하거나 해도 된다는 겁니다. 배상이. 자, 세 번째,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증권에 기재된 주택에 동거 중인 친족이라고 합니다. 친족. 아들, 딸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러면 친족의 범위를 한번 볼게요. 민법 770초에서 말하는 친족은
8쪽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또 포함이 됩니다. 8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이 우리 집에 주민등록을 해놓고 같이 살고 있으면 그분들도 보장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가장 궁금해 하시는 누수사고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누수사고 시에는 아랫집 피해만 보상이 된다고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손해방지 비용이라는 개념에 주목을 합니다. 상법 제680조에 따르면 보험사고 발생 시 손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출한 필요하고 유익한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누수사고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아랫집으로 계속 물이 새고 있다면 아랫집 도배만 해주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원인이 되는 우리 집 배관을 수리를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겠죠? 그래서 실제 대법원 판례를 보면 누수 원인이 되는 부위를 찾아 수리하는 비용은 타인의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므로 이를 손해방지 비용으로 인정하여 보험사가 지급하라 라는 판결이 확립되어 있습니다. 즉 손해방지라는 목적이 뚜렷하다면 우리 집 배관 수리비도 보상 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은 아는 만큼 보장받고 모르는 만큼 내 권리를 놓치게 됩니다. 단순히 가입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나를 지켜주는 실질적인 방패가 되어야 합니다. 가족의 보험 증권을 확인해 보세요. 만약 이런 혜택을 놓치고 있거나 실제로는 2개 이상의 일배책이 필요가 없는데 중복 가입되어 있지는 않은지, 실제 사고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언제든지 카카오 채널 보험 멘토로 문의 주세요. 제가 직접 판례와 약관을 근거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시민일로부터 1년입니다.